여러분 안녕하세요.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.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요. 갑자기 5살쯤 돼 보이는 꼬맹이가 달려와서 혀 짧은 발음으로 이렇게 외칩니다. 죽여버릴 거야!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? 이 녀석이 날 정말 죽일지도 몰라. 이런 두려움을 떨까요? 보통은 어허 고맹랑한 놈, 이 쪼꼬난 놈이 못된 말만 배웠구나 이러면서 웃고 말지 않을까, 아니면 그런 말 하면 안 돼 라고 지적해 주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그런데 이 5살 꼬마의 협박 아닌 협박에 진심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어른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요, 바로 우리 각하께서 무려 협박죄로 기소를 했다라는 사연이 들어와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. 진짜 무슨 사연인지, 5살 꼬마는 과연 누구인지, 몇 살인지, 네,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게요. 첫 곡 어제 주셨던 신청곡으로 준비했습니다. 송이나이프 경문인데요. 첫 곡으로 들려드릴게요. 들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이야기부터 좀 나눠볼게요. 이 소식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. 제가 대충 둘러서 이야기했지만 5살짜리 꼬맹이가 죽여버릴 거야! 라고 한다고 해서 두려움에 떨지는 보통 않죠. 보통 오호 이거 참 이거는 왜 그래 너? 응? 이게 어디서 이렇게 꼬맹이가 이런 말만 배워가지고 이렇게 좀 혼을 내면 낼까? 보통은 웃고 말겠죠. 근데 여기다가 같이 죽자고 덤벼들고 이렇게 되면 이 진상 어른이라고 하죠, 보통. 근데 그 진상 어른 꼴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우리 각하 되시겠습니다. 뭔 일이냐면요, 실제로 각하에게 누가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 아니고요. 꼬맹이가 누군지 이름 이야기 드리면 다들 아실 것 같은데, 그 정치 웹진으로 유명한 서프라이즈 운영자시죠. 이분이 신상철 운영자신데요. 신상철 대표. 이분이 사실 이제 뭐 서프라이즈로도 유명하지만 예전에 그 천안함 사건 때,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정부 발표와 관련해서 굉장히 반박하는 주장들을 많이 하셨고, 이 때문에 뭐 이걸 근거 없는 이야기로 하셨던 것도 아니고 이러이러한 근거 때문에, 이러이러한 증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, 잘못된 이 부풍몰이다,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지적을 여러 번 하셨던 바 있죠. 근데 이 신상철 씨를 이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.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요, 중앙일보에서 처음으로 기사를 냈던데요. 지난 5월 11일 날 기사가 단독 보도 이렇게 가지고 나왔더라고요. 그게 이제 한겨레 신문 경향 이런 데서 이제 좀 받아서 그런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기사가 나왔던데요. 이게 뭐냐면, 뭐 때문에 구속 기소가 됐냐. 전 처음에는 천안함 이것 때문에 뒤늦게 뭔가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걸까 생각을 했는데요. 그게 아니고 지난 2월 27일 날 검찰에서 노무현 대통령 따님 되시는 노정현 씨 그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 수사에 나선 바 있죠. 지난 2월에요. 이게 이제 뭐 그 노건평 씨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 3주기를 앞두고 미리 이렇게 한번 노무현 죽이기를 다시 한 번 더 했었던 것 중에 하나죠. 그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작품이었는데, 어쨌건 그 노무현 대통령의 따님 되시는 노정현 씨 수사와 관련해서 요 게시판에, 서프라이즈 게시판에 그 신상철 씨가 독고탁이라는 필명으로 글을 올리신 겁니다. 여기서 좀 이제 과격한 표현을 쓰긴 하셨어요. 뭐라고 하셨냐면, 이명박 야 이 땡땡땡아, 욕을 이렇게 쓰시면서 내 X와 내 의 개인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 가족에게 칼을 내미는 순간 너희들은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닐 것이다. 내 응에게 던지는 조언이 너희와 가족 그리고 너의 수하들이
그나마 목숨이라도 보존할 수 있는 마지막 경고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. 늘 굉장히 비장한 이야기를 하셨죠. 나름. 이제 뭐 산목숨이 아닐 것이다. 굉장히 분노에 차서 너네 이거 건드리기만 해봐라. 근데 가만두지 않겠다. 이런 걸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. 근데 이걸 봤을 때 이 사람이 정말 분노에 치를 떨었구나. 이걸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 신상철 씨가 정말 이명박 대통령과 이 각하의 이 측근들, 가족들을 해치러 직접 가시겠구나. 총이라도 한 자루 구입해가지고 가서 뭐 방아쇠를 단지기든 하겠구나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? 분노에 떨었구나. 굉장히 뭐 다소 이제 거친 표현이구나. 많이 거치구나. 걔 XX 뭐 이렇게 나오니까요. 그런 건 알겠습니다만은 이걸 가지고 진짜 뭔가 좀 진짜 살인이라도 날 것처럼 혹은 뭔가 해악을 저지를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진 솔직히 않잖아요. 이 사람이 얼마나 분노했으면 이런 이야기까지 썼을까라는 생각이 들죠. 근데 이걸 가지고 요 보수단체 라이트 코리아 이분들 참 아무튼 특수 협박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. 근데 웃긴 건 검찰에서 약 2달 뒤인 얼마 전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가족 등에 대한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했다라고 하면서 협박죄로 기소를 했다고 합니다. 협박죄. 각하를 협박했다고. 아니 근데 중요한 건요. 협박죄가 이 성립이 되려면 각하의 그 당사자죠. 협박을 받은 당사자가 그 사람을 처벌해 주길 원해야지 그게 이제 또 성립이 된다고 해요. 근데 각하에게 정말 그걸 물어보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. 이게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해요. 근데 각하에게 정말 물어봐서 협박죄 각하 이 사람이 이렇게 협박을 무시무시한 협박을 했는데 어떻게 처벌할까요? 라고 물어봤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각하가 정말 너무 겁나니까 처벌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하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. 근데 어쨌건 검찰에서 분명히 반의사 불벌죄임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이제 또 하셔서 이게 뭐 분명히 보나마나 무죄 판결 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걸 굳이 무죄 판결 날 것이 분명한 이런 걸 가지고 협박죄 어쩌니 대통령한테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글을 올렸다고 그걸 협박죄로 기소를 하고 이런 검찰 네 그죠 그렇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일단은 뭐 만약에 이 신상철 씨의 글 가지고 뭔가 죄값을 묻거나 한다면 사실상 협박죄보다는 협박죄라는 건 그렇잖아요. 아까 제가 5살 이야기도 드렸지만 본인이 그걸 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이게 진짜 이 사람이 날 해칠 수 있겠구나 이런 뭔가 좀 걱정이 들고 이랬을 때 이게 협박이 되는 거잖아요. 아무리 그쪽에서 죽여버릴 거야 가만두지 않겠어 뭐 사실을 찢어 죽이겠어 이런 심한 얘기를 하더라도 받는 당사자가 이건 협박이라고 느껴지지 않으면 그건 협박이 아닌 거잖아요. 만약에 그죠 어디 이제 좀 어깨 형님들 조폭 이런 분들이 죽여버리겠어 이러면 진짜 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내가 협박을 당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겠죠. 이런 경우에는 협박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누가 봐도 아니 인터넷 거기 이제 웹진 하시는 그 대표가 대통령을 어떻게 뭐 위해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정말 위해를 가하고 칼로 뭐 어떻게 하고 이럴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잖아요. 그렇지 않습니까? 이런 상황에서 그걸 협박이라고 협박죄로 기소한다. 이건 진짜 5살짜리를 협박죄로 기소하는 거랑 마찬가지다. 네,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만약에 정말 법으로 뭔가를 또 하고 싶으면 협박죄가 아니라 모욕죄 정도가 될 수 있겠죠. 모욕죄, 뭐 걔XX야, 뭐 내 X와 뭐 욕을 막 이렇게 막 계속하고 모욕을 어쨌건 한 거니까요. 근데 중요한 건 모욕죄도 이게 그 당사자가 직접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를 이걸 이제 뭐 처벌을 해달라라고 해야만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침고죄라는 겁니다. 이건 직접 아까 그 협박
협박죄와 달리 협박죄는 이제 뭐 원하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건데 친고죄는 직접 이명박 대통령의 고소가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사실 대통령께서 직접 모욕죄 고소를 하게 되면 정말 빵빵 터질 텐데요. 신상철 씨가 빵빵 터지려나? 네. 근데 그것까지는 좀 어려우니까 아마도 협박죄로 검찰에서 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뭐 아무튼 아마 보나마나 기소를 해봤자 무죄되고 할 텐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일단 각하 앞에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다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. 눈에 가시였던 것들 이런 것들 이참에 분위기가 좀 이렇게 흐트러진 사이에 다 이렇게 좀 쳐버리려고 하는 게 나니까. 그리고 신상철 씨 같은 경우는 특히나 단지 욕만 했다고 그럴 게 아닙니다. 아마도 천안함과 관련해서도 꾸준히 눈에 가시였을 테고요. 이 사람이 내놓는 이야기들이 너무 또 굉장히 논리적이고 신빙성 있고 정부의 이 조사 진상조사 보고서 그 허술한 말도 안 되는 파란색 1번 이런 증거보다도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들 주장들을 해오셨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눈에 가시였을 것이다. 그리고 또 이제 이분이 대표적인 또 친노 계열 중에 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친노죠. 네, 친노 계열이시기 때문에 또 각하 얼마나 또 노무현 얼마나 싫어하십니까? 노무현 대통령.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이게 눈치 안 보고 누군가를 팰 수 있는 이 지금 혼란스러운 시기에 딱 맞춰서 얼마 전에 또 제가 그 이야기 드렸죠. 그 대위 직책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우리 그 군인 중에서도 또 한 분 기소당한 적 있죠. 대위 맞나요? 예, 대위. 네, 한 대위 분이 또 욕하셨다고 또 이제 기소가 된 바 있죠. 예, 마찬가지라는 거예요. 지금 네, 대위가 욕했다고 기소당하고 협박죄로 각하를 뭐 어떻게 할까봐 협박죄로 기소하고 이런 거의 뭐 유신시대에나 보험직한 그런 행태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는 요즘입니다. 참, 네, 대단하죠?